또, 또 어떤 업체들은 사내 설계 원가, 이래갖고 요즘 이제, 많은 업체들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들이 내가 설계를 하고 나면 이게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예측되는 원가를 뽑고 그거를 영업한테 줄 때는 영업 원가가 영업 단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주를 주고자 할 때 그 외주 단가를 미리 설계 원가라는 걸로 산출해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대기업이 어디서 팔았냐면 협력업체의 가격을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발주자의 실력에 따라 단가가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발주자가 똑같은 금액을 또 내보낼 때도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바뀌어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가격으로 일단 예측되는 가격을 만들어서 이 가격 이하로 발주를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전반적인 데모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제안서의 요약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서를 보신 분도 있지만은 저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원가를 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임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분당 임률이죠. 이 임률을 계산하는 로직 부분이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시스템이 사전원가거든요. 도면 하나 딸랑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외주 구매 파트에 있는 분이 그 현업에서 설계실에서 도면을 그려서 도면이 하나 딱 왔어요. 이거 외주 좀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지? 하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난관에 부딪히는 게 두세 가지가 되죠. 하나는 상대편의 인율이 얼마큼 되는가. 또 하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을 계산하려면 공정이라는 것을 짜야 되잖아요. 공정과 요소 공정이라는 것을 짜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정별로 시간이 어떻게 돼서 인율을 곱하는데 또 한 가지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때 예를 들어 불량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전반적인 그 여유율이라든가 이런 건 또 얼마나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각 회사마다 또 틀리는 거는 뭐냐면 관리비가 또 틀려져요. 판매 관리비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도 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르면 원가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약간의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회사 업체 불러다가 도면 주고 이거 견적 내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적이 나오면 또 한 2, 3% 깎는다고 또 서로 간에 진땀을 떼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면 이 과연 진정한 원가인가, 외주 원가인가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 이것을 툴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저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률을 계산하기 위한 툴의 모습의 전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임률을 계산하려면 아까도 이제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 협력업체의 여러 가지 조건은 몰라요. 예를 들어 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도 모르죠. 이때 협력업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해보면 여러 업체들 저같이 많이 해보면 이 업체가 나 이건 안 줄래요 하고 숨기는 부분도 있어도 그거 우리 여러 업체 해봤더니 그런 자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거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또 설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배부라는 작업을 간단하게 쫙 하면 각 회사별로 관리비가 얼마 나오고 또 각 기계별로 조그만 기계는 인질이 저거 분당 얼마고 큰 기계는 분당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현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료비를 구할 때 이제부터는 이제 도면에 있는 걸 집어넣어야겠죠. 재료비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외주 나갈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도금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면적당으로 따지고 똑같은 도금 내보냈는데 또 어떤 회사는 중량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거래처마다 또 다 틀려진 거죠. 그리고 가공비는 그 시간을 따져야 되는데 조그만 기계는 얼마 어떻게 되고 큰 기계는 또 이게 그 가공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죠. 이게 기계하고 건축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재질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를 가공한다. 그럼 한 3배 정도 더 걸리죠. 그냥 일반 강은 가공한다. 그건 그냥 표준적인 저삭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모아서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00년도에 프로그램을 작업을 했죠.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한 10년 전부터 각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료들을 쭉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 모아서 각 표준화할 거는 표준화를 하고 또 틀린 것들은 그게 왜 틀린지를 다 정리를 해서 한 3만 쪽을 다 만들었어요. 3만 쪽을 만들어서 이 3만 쪽의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죠. 각 회사마다 틀리는 게 아까 임률이라든가 재료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리지만 제조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약간 틀리더라도 이게 표준이다 하고 표준을 만들어 놓고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공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싹을 예를 들어 대동기어 같으면은 기어 가공을 하잖아요. 기어. 그러면 기어를 가공할 때는 저싹 촉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피드 있고 RPM 있고 저싹 깊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를 재질별로 쭉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시간이 딱 떨어집니다. 몇 분 몇 초, 몇 분 몇 초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야 한 3천 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여러 회사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틀린 것들을 보정하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종류가 현재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일반 가공, 정밀 가공, 기어 가공, 특수 가공. 특수 가공은 약간 이제 특수한 코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가공 쪽에 가면은 뭐 연삭이라든가 이런 아주 희한한 것도 있죠. 황금 재관, 그다음에 용접, 금형, 주조, 단조, 사출, 도장, 열처리, 기계 조립, 전선 조립, 하네스죠. 그다음에 PCB 조립, 그다음에 사상, 검사 이렇게 해서 이걸 풀로 쓰는 건 대기업밖에 없어요. 중견기업 가면 이 중에서 또 몇 가지가 안 쓰고 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계 요거밖에 없어서 요것만 쓰겠습니다 하고 줄어들죠. 점점. 그래서 패키지가 좀 작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메뉴 체계가 그래서 많이 틀려져요. 많이 틀려지고 각 기업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많이 틀려지고 저희들 이제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사, 선박, 농기계, 그 다음에 냉동공조, 사출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등등 금형까지 쭉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품 산업 쪽으로 쭉 가고 있고 공작기계 등등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다양한 쪽에 저희들 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원가 계산 규칙이 있죠. 우리나라에. 원가 계산 규칙인데 사전 원가하고 사후 원가는 약간의 규칙이 틀려집니다. 사후 원가. 그러니까 ERP에서
생산을 쭉 해보고 놨더니 뭐 이거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은 로트에 대한 가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때 생산했던 20개를 돌렸다 그러면 20개에 대한 원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200개씩 돌려보겠다. 그러면 로트 가변이 돼야 되잖아요. 로트 수량에 대한 가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기준이 틀려요. 저희들은 원가 비획 계산이 이렇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 노무비까지는 맞아요. 밑에 설비비라는 어떤 딱 떨어지는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 노무비, 설비비. 그러니까 어떤 분당 이게 1분 35초 돌린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재료비는 뭐 당연히 재료비가 나오고 노무비 사람과 설비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거는 후원가에 쓰는 거고 재료비, 노무비, 설비비.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거를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재계수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재계수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 하고 빼야 되고 그 기계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변돼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론적인 건 여기서 그만두고요.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카메라 공유. 예? 화면 공유가 예. 선생님 지금 얼굴 보여요. 화면이 아니야. 화면 공유 눌러야 돼.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네. 카메라도 써보니까. 카메라가 있어. 그거. 네. 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요. 저희들 시스템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가 계산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21번 메뉴에 거의 한 3,000개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21번에. 그래서 제가 대동 쪽을 오늘 하신다 그래서 기압 부품을 하나 이렇게 한번 샘플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압 부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화면 나갔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죄송합니다.
화면 돼요? 카메라 공유가. 오해하실까 모르는데, 원래 시스템은 늦지 않습니다. 제가 Q1이라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이 Q1이라는 이 아이템은 크게 재료비와 가공 공정별로 가공비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 공정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구매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등록했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 뭐 선삭이다 그러면 선삭에 대한 공정과, 이렇게 공정과 그 공정의 하단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공정이죠. 무슨 가공 무슨 가공하고 이렇게 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정확한 시간을 산출하는 거죠. 네. 시간을 산출해서 이 요소 공정들의 시간적인 데이터들을 공정 데이터로 넘기고, 이 공정들의 합계 데이터를 한 아이템별로 가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층별 가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산출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왜 그러냐면 원재료의 형상별로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판이다 그러면 철판의 어떤 형상에 따라 또 철판이 절단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을 그 가치가 틀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레이저 절단하면 레이저 절단에 대한 방법론이 나올 거고, 그 절단 폭이 또 나오고 맨 끝에 잔재가 얼마큼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또한 예를 들어 형광인데 환봉, 우리 이제 보통 라운드바를 많이 쓰죠. 환봉 같으면은 환봉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환봉이 어떻게 절단되고 어떻게 스크랩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품은 공정을 따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소재를 절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로직, 그 다음에 일반 가공하는 로직, 그래서 뭐 선반, 밀링, 드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기어를 가공한다고 하면 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로직. 이거는 일전에 그 대동 쪽에 한번 가서 서로 간에 이걸 한번 더 확인을 했어요. 대동이 이거 이상으로 가공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베기어 뭐 랩핑까지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연삭이라든가 특수 가공들 이렇게, 그 다음에 철판을 다루는 절단 절곡들이 있고 용접도 있고 프레스 작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샘플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삭이다. 우리 선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선삭을 많이 하거든요. 선삭을 하는 방법이, 먼저 재료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다. 그러면 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SS400이다. 라는 재질이 있고,
이 재질에서 나오는 종류가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 플레이트인데 4.5T다. 그리고 4피트, 뭐 길이가 약간 스페셜하지만 5피트, 10피트짜리다. 이걸 레이저로 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를 안 자르고 예를 들어 모형 절단으로 하고 샤링으로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레이저로 자르면 제품의 사이즈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에 높이가 70, 100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나머지를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한 판에 12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절단폭이 8.7mm가 날아가고 이걸 누적을 해서 버리면 맨 마지막에 269.7mm가 X방향으로 잔재가 남고 Y방향으로는 2.2mm가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개당 제품의 중량은 1.0597kg입니다. 등등을 쭉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스크랩은 얼마만큼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중량과 정중량과 그다음 스크랩 가격을 딱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끝난 게 뭐냐면 재료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가공비는 예를 들어 선삭이다. 그러면 제가 선삭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선삭은 메뉴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죠. 이 메뉴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선반이 할 수 있는 작업의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반을 하려면 맨 처음에 준비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착탈은 어떻게 되고 외경깎기, 내경깎기, 단면깎기, 뭐 나사치기 등등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선반에 파이 420짜리 이 선반을 쓰겠다라고 딱 하면 설정된 임률에 따라 임률이 얼마냐면 분당 설비 임률이 249원, 노무 임률이 404원입니다. 이렇게 딱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갖고 오는데 얘가 별도로 또 하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재질이 어떻게 됐냐 너 선반에서 깎으려는 재질이 예를 들어 어떻게 됐냐 일반 강입니다 하고 선택을 하면 그 강에 맞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이가 예를 들어 30파이고 가운 길이가 400mm다. 이렇게 스페셜한 것도 있죠. 가늘고 길면 이게 장축률이라 그래갖고 가늘고 길어서 닦기가 난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어려운 이 난삭에 대한 시간 보정치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그 공정을 선택하고 맨 처음에 준비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파이 30입니다 하고 준비 시간은 파이 30짜리 준비 시간입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30mm. 착탈하는 시간 계산하면 착탈하는 시간 0.22분입니다. 등록하고 외경 깎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뭐 여러 가지 단수가 있겠죠. 파이 뭐 예를 들어 60이다. 최종적으로 60mm를 깎는데 한쪽으로 3mm의 여유가 있고 100mm짜리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정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도가 아주 고운 걸로 여기에 공차가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면 정확하게 이건 1분 1.38분 소요됩니다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소요되는 돈은 설비가 344원, 노무가 279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624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때 소요되는 사람의 수가 이건 CNC 선반이기 때문에 기계 한 대에 사람이 0.5명. 결국은 뭡니까? 기계 두 대를 사람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어떤 팩타들을 집어넣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팩타들을 뭘 집어넣는지 나는 불량률을 얼마나 넣고 여유를 어떻게 됐고 필요 용달 여유 뭐 화장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직장 여유, 불량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얼마나 집어넣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비와 노무적으로 어떤 팩타들을 집어넣습니다 하고 개수들까지 다 넣고 이 로트를 지금 300개로 제가 세팅해 놨어요. 지금 요거 데모할 때. 예, 로트가 300개인데 이 300개에 대해서 로트를 적용하는 팩타를 얼마나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 이걸 만들 때,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네, 아이템 네. 유형을 저기, 업데이트 테스트라고 하는 거, 그걸 하시는가요? 어, 아, 그게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냥 한번 처음에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다른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아이템만 뭔가, 저 예, 테스트, 저기 뭐냐, 그 변환할 때 속도 너무 오래 걸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이 좀 끊어져서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네네. 아, 저기 아까 누가 질문을 하다가 제가 말이 끊어져서 잘 못 들었거든요. 업데이트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반에서 여기 보면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원자 단위입니다. 매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선반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는데 모든 공정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원자 단위들을 모아서 분자를 좀 만들어 보자.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면 어, 이렇게 나사를 탭을 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사를 탭을 내는 경우는 맨 처음에 이게 네 개의 원자 단위 요소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탭을 내고 탭을 낸 다음에 면치를 딱 하는 요 네 개의 요소 공정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 단위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M12탭을 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M12탭을 내기 위해서는 그럼 드릴을 얼마나 뚫어야 될까? 여기 딱 나와요. 벌써 얘는 계산했죠. 10.25mm 드릴을 뚫어야 된다고 하고 탭의 피치는 1.75를 표준으로 씁니다. 드릴은 10.25짜리를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치는 1.75를 해야 되고 드릴 깊이를 예를 들어 20mm고 탭 깊이를 25로 탭 깊이를 27로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4개의 요소 공정들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 얘가 4개의 요소 공정들을 막 돌려서 시간을 자동으로 딱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각각의 시간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등록 저장을 하면 이게 분해돼서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공정은 제가 만들었던 모든 공정은 이렇게 분자 단위들을 여러 가지 분자 단위들이 있잖아요. 쓰기 좋게 이런 분자 단위들도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업버전을 해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밀링, 보링, 머신센터죠. 머신센터는 또 이런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단에 여러 가지 분자 단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원 같으면은 미션을 만들잖아요. 농기계 미션을 만드니까 거기에 보면 호빙하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 뭐 호빙은 CNC 호빙 머신에서 일반 강을 갖고 일반 강이 아니죠. SCM 440 계열을 이제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준비 착달 호빙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이게 딱 끝나죠. 이렇게. 자, 제품 중량이 뭐 얼마냐? 1kg이고 모듈 뭐 2고 이수가 30개고 그 다음에 칩폭이 30mm고 헬리칼 각도가 만약에 있다면 헬리칼 기어 같으면
헬리칼 각도를 갖고 있죠. 12.7 헬리칼 각도를 갖고 있다. 한 번에 몇 개씩 가공을 할 거냐? 한 4개씩 동시에 가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동시에 가공합니다. 얘가. 제조를 해서 시간 정확하게 다 만들어냈죠. 준비 시간, 착탈 시간, 코빙 가공 시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원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원가가 얼마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가를 표현할 때 뭐 공정별로 서머리해서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공정별로 계산을 하면 쫙 서머리해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합계로는 여기 보면 23,672원입니다 하고 딱 계산을 해줍니다. 이때 재료비, 가공비, 판매관리비 및 이익을 해서 얼마다라는 걸 딱 계산해주고 각 공정별로 재료비, 가공비를 공정별로 다 해서 돈으로 얼마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 드릴 하나를 뺐다. 구멍을 하나 뺐다. 그러면 그 드릴 가격은 또 얼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세하게 한번 내보라고 하면 얘가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아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게 됩니다. 처음에 로트를 지금 300개로 내가 세팅해서 우리 회사는 농기계를 만들 때 한 300개씩 흘려요. 그러니까 발주 로트가 300개씩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시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도면이. 10개짜리를 만들어 보고 이걸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바로 10개 로트로 흐를 때의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지금 방금 자세하게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준비 시간은 뭐 얼마고 착탈 시간은 얼마고 뭐 선반 외격 깎는데 얼마 면치가 이제 못딱이죠. 91원, 48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금액들을 쭉 만들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적을 해서 한 개 아이템별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로트도 바로 가변해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바로 인쇄를 통해서 이때는 시간도 다 나옵니다. 인쇄를 통해서 보면은 시간은 어떻게 되고 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천 개를 지금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혹시 보여달라는 거 있으면은 지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공정이라든가 요소 공정이 있는지요? 여보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과 요소 공정의 가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인쇄 쪽으로 가면 지금도 이제 계속 계산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특수한 공정들도 계산을 여러 번을 거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출 같은 것도 있고요. 주조도 있고, 열간 단조가 있죠. 단조하는 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페인트 하는, 도장 작업을 하는 게, 이거는 전문가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근데 얘는 이런 도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복합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복합공정이라는 거는 도장이라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넣어라. 그러면 얘는 공정과 요소 공정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얘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갖고 조금 더 지나가면 대표님 혹시 그 PCB 쪽, PCB나 SMT 쪽도 혹시 잠깐 짧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PCB는 네. PCB 조립입니다. 네네. 예, PCB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쪽이 아니고 PCB를 조립하기 위해서 PCB를 놓고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립 업종입니다. PCB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조금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좀 쉽죠. 왜 그러냐면 제조 설비가 좀 다양할 뿐이지 제조 중에서도 이 정밀 가공이 가장 어렵고 해보니까요. 도장같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쪽이 조금 어렵고요. PCB는 제가 옛날에 PCB 공장을 가서 여러 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좀 쉽게 돼 있는 게 PCB 업종이더라 이거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형도 조금 어렵고요. 그죠? 그다음에 조립은 조금 쉬운 쪽에 속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조립이라는 순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조립은 가서 보면 맨 처음에 집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오답스죠. 오답스에 의해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트랙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죠. 크레인을 한 파레트에 넣어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 조립장으로 옮기는 작업. 이때는 몇 분, 몇 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집어서 놓고 조립을 하고 조이고, 이런 작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돼 있는 거죠. 계산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돼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까 삼성에 계신 분이 인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인류를 계산하는 거는 하나의 관리 회계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셉 R3에 CO 쪽이죠. CO 쪽을 하나 돌리는 작업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협력업체에 인류를 계산한다고 CO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코스팅 쪽을.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오는 쪽이죠.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워크센터, 코스트센터 이거는 이제 더미고 맨 처음 농무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접 농무비 그래갖고 그 회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농비를 쭉 책정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공장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쭉 정리를 합니다. 이때는 그냥 인건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일을 하고 기본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 퇴직충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느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배부 방법이 있죠. 배부 기준을 또 세팅합니다. 그래서 배부라는 것을 회계적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좀 큰 기계, 그럼 큰 기계 쪽으로 쏠려요. 또는 봉급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너무 쏠리고 너무 작은 쪽으로 가면 점점 안 쏠리는 작업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배부를 하고 일부 좀 남겨둔 다음에 너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걸 2차적으로 또 한 번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세계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일부 금액을 갖고 사람 인원수로 다시 한번 배분을 해라.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다 세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인건비면 각 직급별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 회사마다 많은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장 인원인들이 있잖아요. 현장 인원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샘플로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요. 여기 직접 인원을 보면, 어떤 회사에 갔더니, 우리 회사는 초급부터 시작해서 특급까지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급여가 틀려요. 그룹별로. 그래서 현장 인원을 이렇게 어떤 회사는 그룹별로 이렇게 쭉 해놓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가 퇴직충당 월차 뭐 등등등, 옛날에는 생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직접 인원은 배부를 하지 않죠. 바로 그 기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계로 바로 그 배부를 그냥 1차 배부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그 직군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모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직군, 단조원, 금영원. 아까 이제 삼성에 계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주 인건비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상태로 이제 지원해줘요. 인발기 조작원이다. 그럼 인발기 조작원 갖고 와서 그동안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믹스를 해서 정확한 그 사람의 인건비적인 부분들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인원이기 때문에 배부를 하지 않죠. 이렇게 바로 무배부로 바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을 하다 보면 그 업체에 갖고 있는 인건비의 수준도 알고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자료들도 갖고 있다.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 다시 2, 3차 가공을 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재경비, 그래갖고 경비들 어떤 거 쓰냐, 뭐 어떤 거는 뭐 여비교통비, 접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사정원가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수도 광열비는 우리 회사는 얼마 정도 씁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겠죠. 예를 들어 이 회사는 뭐 얼마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매출 대비 업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 수도 광열비가. 그래서 제가 그걸 서머리를 해놨어요. 그동안 계속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 정도 가스비는 기계 가공 업종은 이 정도 들어가고 상금 업종은 뭐 0.15% 들어가고 매출 대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각 업종별로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걸 참조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때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을 다 정리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보험료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설비죠. 설비는 크게 두 가지죠. 직접 설비, 진짜 생산하는 설비와 간접 설비, 예를 들어 크레인이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그 다음에 간접 설비 중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라든가 가구라든가 모든 설비들을 다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설비 그러면 예를 들어 머신센터다. 머신센터 같으면은 도입하는데 3억 5천짜리고 가동을 90% 하고 2000시간 가동을 하고 10년 강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은 우리가 건물비를 차지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계가 나중에. 그래서 건물비는 뭐 9m 자승을 쓰고 있고 건물비 외에 통로라든가 적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다. 그럼 2.97m 자승을 또 쓰고 있고 그 다음 전력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몇 킬로와트짜리 모터를 쓰고 있는데 킬로와트 하우당 예를 들어 뭐 이거 가상적으로 제가 60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크율이라 그래 갖고 CNC면 파워 온을 딱 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준비 시간으로 딱 만들어줘요, 얘가. 그래서 NC 코드가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가공합니다. 그래서 일반 범용기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해야지 얘가 피크율이 올라갔는데 CNC는 피크율이 그냥 거의 90% 이상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만 넣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비, 소모공급비, 간접재료비, 보험료 등등등등 넣었더니 이 설비는 1년에 3억 1,500원 어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땅 넓이까지 다 계산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 설비는 바로 직접 설비이기 때문에 배부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간접 설비비, 예를 들어 차량, 업무용 승용차라든가 오해기기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단가는 내가 보기에는 단가가 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비싸게 나오지? 뭔가 하나 빼고 자꾸 계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비용으로 나가는 거면 다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비까지 계산을 하죠. 사무실 건물비. 그럼 사무실은 직접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배부를 해야 되고, 현장에 있는 건물 중에 예를 들어 회의실이라든가 뭐 화장실이라든가 검사실 이런 것 다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설비 쪽으로. 그런 작업하고 재료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배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하나 소형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엮어 놓은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정도의 설비와 건물과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을 쓰고 있다 하고 기업 이익을 10%로 하고 재료 이익을 10%로 한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배부를 하죠. 쭉 끌고 와서 조직을 만들고 배부를 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완료된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설비를 쓰고 어떤 비용을 썼다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펼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회사 전체적으로는 설비임률은 아까 제가 그랬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로 가지 않고 우리는 재료비, 설비비, 농업비 이렇게, 재료비, 농업비, 설비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다 배부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농업비는 338원, 분당. 설비비는 회사 전체적으로 평균 132원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적인 일을, 남이 해온 거, 재료비 갖고 온 거, 사갖고 온 건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부가가치적인 일은 12억 정도 하고, 총 매출, BP점이죠. BP점은 228억 정도를 해야지 BP점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판매관리비와 일반관리비가 여기 다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가끔가다 좀 작은 회사에 가면 갈수록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자기 관리비를 몰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데 딱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설비, 이제 선반 소형이죠. 이거는 분당임률이, 설비임률이 87원, 분당 노무임률은 259원이고, 이 설비는 대당 2억 4,900을 해야지만 자기 밥벌이를 하는 기회다. BP점이 나오죠. 설비별로. 이렇게 해서 임률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자,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여보세요? 예, 삼성전자 한진우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네네. 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스템 메뉴랑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네.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집계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일시적인 옛날 히스토리, 예전에 했던 데이터로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받는 데가 없이 저 할 수 없이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전국에서 나오는 그 자료는요, 그, 그,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 통계잖아요. 그거는 예.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인가 두 번씩 나와요. 그거는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임률은 뭐 이렇게 뭐 임금이나 이런 거는 예, 그렇겠는데, 네. 여기에는 많은 설비라든지 뭐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어떤 그 임률이랑 이런 거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설비 비용이라든지 실제 사용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네. 특히 설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떤 회사마다 예, 조금씩 틀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가 갖고 있는 거 1순위가 되고, 두 번째,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것도 들어올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설비비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보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설비집에 전화를 해서 실제 가격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협력업체 같으면은 내고를 해서 사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오픈을 해줍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정해서, 그 회사에 맞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의 협력업체 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그만 회사가 있고, 또 중간 회사가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같이 예측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예. 음,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충분히 됐고, 저희는 앞서 제일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또,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이슈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원가 관련해가지고는 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리소스를 활용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참관을 한 건데, 네네. 그- 그런 데이터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루트를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 루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저가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왔던 데이터들이 1차입니다. 가장 많고요. 없으면은 협력업체에 너희들 무슨 설비를 갖고 있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고 또 구매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항상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걸 대답하지는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예. 다음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각 협력업체들이 어떤 설비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능력을 계속 확인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설비도 없는데 발주 안 주잖아요. 기사에서. 그죠? 아, 예,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예, 설비 그럼 수행하고 다 틀리죠. 어떤 설비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설비를 하기 위한 그 설비 도입가라든가 그 설비가 갖고 있는 약간 스페셜한 측정기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그 주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오픈된 세상이잖아요. 많이. 진짜 모른다 그러면은 같은 그룹에 A, B, C사가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A사는 가르쳐 주는데 B사는 안 가르쳐 주고 C사는 또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면 A사 거 이용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한 한 갖고 있는 설비들을 이용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NQA 인증원에서 IATF 심사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네네. 어, 지금 이제 이런 그 계산 시스템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원가 계산식에서 이제 그 CO 쪽이잖아요. 네네. 대기업 같으면은 인원이 많으니까 네.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직접 쓰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 메인테를 하게 되는데, 네. 중소기업 같으면은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그 인원도 부족하고, 또 이걸 하려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임률 분석이라든지 경비율 분석들을 쭉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또 교육받은 사람이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교육을 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만 아까 같이 임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그걸 못하니까 그 임률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쫙 해줍니다. 그럼 네. 이런 지금 프로그램도 그 판매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컨설팅까지 같이 하시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냥 음, 저도 못 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식을 좀 바꾸고 있다. 그러면은 예. 그쪽에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음. 지금 여기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선반 가공하는 거다. 그러면 공식은 너무 복잡하죠. 이 하나를 깎는데 공식이 약 한 100줄 이상입니다, 이게. 100줄 이상 되는 것을 저도 그 공식을 이해를 못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를 바꿀 수 있냐면 결삭 조건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거는 뭐 조건 필드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니, 속에 있는 식들을 좀 바꾸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선반 작업하는데 외경깎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외경깎이 하는 이 공식은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 노하우죠. 결삭 조건표를 바꾸는 거예요. 결삭 조건의 피드, RPM, 그죠? 결삭 깊이 이런 걸 바꾸면 거의 다 똑같이 공식은 뭐 기계 공작 결과적으로 그 뭐 스핀들 속도라든지 결삭 네, 깊이라든지 이성 이걸 속도라든지 이런 바꾸면 것들을 그 조건만 바꿔서 계산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용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춰서 결삭 조건이 이겁니다 하고 바꿀 수 있으면 예. 바꿔집니다. 그럼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RPM 구간다든지 그 결과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결삭하는 시간을 구할 때 들어가는 식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 식들이 표준화된 식들이 있고 네. 각 회사마다 좀 특별히 거기에 추가해서 쓰는 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회사 고유의 식을 좀 쓰고 싶다. 이럴 됩니다. 때는 우리가 식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 요소 공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실까요? 아이템에 사용자가 정의해서 요소 공정을 내가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음, 예. 그래서 나는 저한테 노하우라서 못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만드세요.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만들어서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가공 쪽에 제가 샘플로 여기 보면 사용자가 정의해서 이런 공정을 만든 거예요. 공정을. 이렇게 공정을 만들었어요. 가공 길이, 가공 면적 넣으면 뭐가 나오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 길이가 300이다. 이거 사용자가 만든 겁니다. 유저 디파인하게. 하고 계산을 딱 하면 딱 만들어지죠. 얼마라고 이렇게. 이건 사용자가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공정도 만들고 요소 공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요 제품인데 꼭 요런 플로우를 타고 꼭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플로우를 정확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야, 너 다른 거 누르지 말고 복잡하지만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요렇게만 해 하고 어떤 순서를 갖고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누르고 자동으로 해줘. 그러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그 순서대로 쭉 흐르고 거기에 숫자만 넣어주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상 이 많은 기능을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공식은 뭐 예상 외로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여기 그 원가 한 개당 요소 공정별로 그걸 손으로 계산한다. 저는 그것 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나사 치는 건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되지? 굉장히 복잡해요. 한 개당 뭐 100라인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20라인도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100라인 이상의 공식을 갖고 이 하나의 공식을 통해서 몇 분 몇 초 걸린다는 거를 딱 계산합니다. 이게 몇천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다 공식화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시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 아이 자기 실력 레벨에 따라 나 그게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식화하고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뭐 공학적으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억울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받겠습니다. 네. 없는 거죠? 그러면요. 질문이. 네. 알겠습니다. 다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온라인 세미나 이후에 저희가 개별 업체별로 그 회사 어떤 제품이나 생산 공정에 맞춰서 1대1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뭐 방문을 하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뭐 추가적인 어떤 자료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의실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